저희 시사자키 지난 월요일부터 이 개헌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듣고 있죠.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할 텐데요. 마침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으셨네요. 김성태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워낙 정신없이 지내면서 100일이 됐네 벌써. 예. 벌써 100일. 정말 정신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정신없으셨던 게 뭐예요? 아무래도 UA 원전 문제 가지고 임종석 실장과 이렇게 상당한 심각한 상황까지 갔을 때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지난번 김영철 북한의 김영철 이렇게 방단에서 예. 방한 돼지 투쟁을 할 때 거리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그런 현장들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고 또 힘든 시간이었죠. 네. 제일 원내대표로서 잘하신 일은 뭐고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제가 잘한 게 있겠습니까?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진 자 기득권 웰빙, 흔히 말하는 금수저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예. 이제 서민 중산층 노동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좀 웬만큼 가져갔다는 부분이 이제 보람이라면 보람이죠. 네. 그리고 제가 못한 부분은 사실상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아주 훌륭하시고 또 참 좋으신 분인데, 예. 각 당의 입장이 있고 또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으니까 국회 이런 의사일정이나 운영 상황이 원만치 못하고 매끄럽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런 예. 부분이 또 예. 아쉽고 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 문제도 사실 지금 여야 간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개헌도 이게 참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의도만 없으면은 개헌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또 개헌인데. 예. 2018년도 개헌은 좀 왠지 참 여러 가지 복합 변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도 개헌이 있다면은 이거는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비롯됐습니다만은 이 저항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특히 성자 독식에 있는 폐단이 이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늘 불행한 이런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예. 이 분권 대통령 또 책임 총리제를 강화해서 네.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좀 바꿔내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졌는데 예. 그런 게 좀 상당히 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청와대가 3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청와대 개헌안을 설명하고 26일 날 이제 국회에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런 측면은 대통령 개헌하는 그 절차나 내용 과정이 모두 어떻게 보면 반칙이죠. 반칙이다? 우선 개헌안을 성안하는 이 과정부터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예. 이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거쳤습니까? 아니에요. 예. 이제 와서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또 거수기도로 시키는 심의를 한다면은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역대급 사기 행각이 될 것이에요. 오늘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왔어요. 네. 여야 이렇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유한국당은 거부하셔서 안 만나셨죠?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평화당 이런 민평당도 안 만났고. 예. 야당들이 일부 다들 좀 거부했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 대통령 개헌 발의면은, 주무장관이, 예? 이 개헌 주무장관이 와서 국회에. 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설명이든 보고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예.
대통령 참모, 청와대 참모를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죠. 예, 예. 이 청와대가 저작거리 노점상도 아니고, 뭐 또, 청와대 참모들끼리만 모여서 개헌안을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 현행 헌법조차 헌신짝 취급하는 정권이 예. 개헌안을 발의할 자격이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죠. 예. 26일 발의 전에 절차상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치겠죠? 이제 오늘 제가 특히 이런 지적을 했으니까요. 예. 당연히 대통령 개헌 발의 절차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절차는 대통령께서 잘 지키셔야죠.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 추진에 대해서 개헌 불장난이다. 불장난 오래 하면 밤에 틀림없이 오줌 싼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발의 날짜를 지정했다가 늦췄다가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를 좀 늦춰달라 그러니까 한 5일 늦추면서 이걸 또 3일 동안 이 개헌 정치쇼를 지금 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발의하면은 발의하는 것이고 한 번에 이렇게 쭉 개헌 발의의 내용을 가지고 뭐 대통령 입장을 이렇게 밝히시면 될 것인데 3일 동안 이걸 쭉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 개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헌이 성사되려면은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3분의 2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국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또 동의 절차를 구하는 어떤 그런 협의 한 번 없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덜렁 던져 나와버리면 그렇게 해서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은 전부 이게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책임 탓으로 돌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인정으로 대통령께서 개헌을 원하신다면은 원래 개헌의 주체는 아무래도 국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뭐 개헌의 유래는 국회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국회에서 1년 3개월이나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청와대가 안을 내는 것이고 안을 내지만 국회가 5월 초까지 합의해 주면 우리는 그 안 폐기하겠다. 계속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년 3개월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하기 전에 상황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개헌이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지를 가지고 개헌 논의를 이렇게 여야 간에 불을 붙여봤지만은 정치적 입장과 이해가 달라가지고 쉽게 합의가 안 되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저는 작년 연말 원내대표 되자마자 개헌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애초 올 연말까지 한다는 걸 또 10월 9월 이렇게 앞당겨서 국회에서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개헌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개헌 내용만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은 개헌 일시는 뭐가 문제냐.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뭐 다 판단해보면 알잖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진짜 개헌을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가지고 이 개헌 정국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뭐 개헌을 막으려고 하는 처사인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시면 지금 그럼 저는 기존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6월 말까지로 이 헌법 개정 특위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 6월 말까지 합의해서 그 후리고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6월 말에는 합의가 되고 5월 초에는 합의가 안 되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6월 31일까지 국회가 헌법 개정 특위위원회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개헌 논의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그렇죠. 4월 달이면 어떻고 5월 달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만 이루어지면 된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자유한국당의 개헌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그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해서 늦어도
국회가 6월 내는 여야 합의로 알겠습니다. 개헌을 발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 5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 5당들이 모여서 협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사실상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GM 국정조사도 좀 의사일정이 잡혀야 되고 또 미투에 대한 이런 사회적 대변혁의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예.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 이런 걸 위해서 국회가 소집된 만큼 예. 뭐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가고 네. 국회는 국회대로 가자 이런데 이게 뭐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좋다 뭐 그럼 개헌 논의부터라도 먼저 시작하자.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원식 원내대표께서 예. 민주당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럼 하자.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알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제안하셨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안하셨던 4개 야당만 따로 모이자라고 하는 제안은 이제 철회된 거군요. 5개 정당이 다 모이는 거군요. 이런 것이죠. 그 개헌 협의체 야사당, 예. 민주당은 이제 집권당이고 예. 나머지 4개 정당은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이 야사당이 개헌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모아가지고 예. 지금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개헌안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예. 네? 그런 입장으로 야사당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야당들이 받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받는 당도 있고 예. 바른미래당은 받고 알겠어요. 정의당은 반쯤 받고 입장이 다 달라요. 민평당은 안 받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5개 정당이 개헌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은 국회는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이 되니까. 교섭단체끼리 먼저 만난다. 바른미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런 교섭단체들이 개헌 논의를 이제 불을 붙이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문제는 중요한 건 개헌 내용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고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 강조하셨고 국회에서 총리를 이게 선출입니까? 추천입니까? 그 정확하게 어느 거죠? 자유한국당이 아니?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입니다. 저희들 국가 권력 구조는 그렇게 입장을 정했는데 그럼 거기에 핵심이 그러면은 이 책임 총리 선출이냐 추천이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저는 협상에 좀 여지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좀 분산시켜서 알겠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이 책임 총리가 국정 전반을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그런 역할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지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도 있고 그냥 추천만 할 수도 있고 그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고 이거는 협상 카드로 남겨두겠다. 저는 저희들의 뭐 그런 하여튼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입니다. 너무 협상을 하면서 자신들의 완고한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그 협상은 일찌감치 깨자는 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헌의 기본 입장만 저희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개헌안의 마지막 날 설명이 이제 권력구조 부분이고 거기는 그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없애고 이런 등등이 들어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책임 총리 분권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이제 뭐 이번에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참 이 않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우려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상당한 뭐 그런 입장을 또 보이시는 것도 좋은데 핵심은 4년 중임제를 하시는 것도 연임제입니다. 충분한 입장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 그렇지만은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명의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명도 비명에 돌아가시거나 안 그러면 불명예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깜빵가지 않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고가 빠졌다는 얘기는 총리를 그렇죠.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빠졌다는 거죠?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때문에 다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거는 각고의 의지가 담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빠졌다. 저는 그래서 이게 빠져도 개헌 협상은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 협상 과정에 또 이제 좀 양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까지 하게 되는 건 완전 내각제를 의미하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약에 홍준표 총리면 이게 국정이 운영되겠느냐 이런 건 국민 투표에서 아마 부결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너무 비유를 너무 가하게 하신 거예요. 그 비유는. 네.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하면 참 누가 봐도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권력이 분산된 국가들이 거의 답니다. 미국하고 한국 정도만 지금 대통령제거든요. 나머지는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입니다.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이 총리를 국회에서 이렇게 선출하고 또 추천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은 그렇죠. 국민들께서도 이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늘 불행한 이 대통령의 종말 이것도 이제 끝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가 총리를 선출 내지 추천하고 그 권력과 대통령 권력과의 관계 부분은 협상 카드로 계속 남겨두겠다 이 말씀이네요. 저희는 어떻게 하든 개헌을 성사시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